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장영식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진가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이 사회적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 문제라든지 또는 탈핵 문제라든지 이런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이런 곳에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억나는 현장 사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부산 지역에서는 좀 떨어졌지만은 거제 대우조선 그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절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소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하랑일 때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또 불황일 때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그러한 이 불합리한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한진중공업도 느꼈지만은 그래서 거제 대우조선소의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하청 노동자들이고 그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몸을 옥새로 이렇게 가두고 투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되죠. 가서는 어떤 장면들 사진에 담으셨어요? 일단 그 현장에서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분들의 절규를 담고 싶고 그분들의 눈물을 담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진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분들의 절규와 눈물과 그분들의 노동의 소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죠. 정말 얘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걸 담기 위해서 어떤 장면을 포착하셨어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을 거니까요. 이제 꾸준히 지켜보죠. 앉아 있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그분들이 내뱉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포착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담아서 제가 이제 에세이로 그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보통 사진 하면 조금 예쁘고 이런 것들 찍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제가 생각한 분야랑 조금 다른데 언제부터 이런 사진을 찍으셨어요? 일단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 다큐멘터리 작업은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85 크레인에 올라가면서부터 저 사람이 왜 저기 올라갔을까라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한진중공업 예.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사회적 다큐멘터리 쪽으로 완전히 관심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크레인 위에 계신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놀라셨겠어요? 굉장히 놀라웠죠. 마침 제가 간 날이 이제 생일이라고 진숙 씨 생일이라고 해서 이제 네. 시민들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었어요. 그걸 이제 전달하려고 한진중공업 앞으로 가는데 아주 떡대 같은 용역 직원들이 가로막고 굉장히 좀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가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예. 혹시 함께 하셨나요? 예, 그렇죠. 어떠셨어요?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일단 슬펐죠. 일단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기도 했고. 전 과정을 함께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가는 중간에 한 이틀 정도 마침 이제 어머니가 또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대전 가까이 가서 옥천 부근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고 다시 합류를 했고 치르자마자 바로 다시 합류하셨어요? 일단 뭐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산에서 출발할 때 대전점 가면은 대전점 가기 전에 복직 소식이 들어올 줄 알았었어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죠.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이제 대전 지나는데도 소식이 없길래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상당히 안타깝고 야속하고 그런 점이 있었죠. 올해 가장 마음에 남고 또 안타까웠던 사건 하면 이태원 참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혹시 이 현장도 가셨을까요? 이태원역 주변에 가득 쌓여 있는 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그 무슨 호텔이죠? 하여튼 그 호텔 옆 그 참사가 있었던 그 길을 이제 걸었는데 해밀턴 호텔 말씀하시는 해밀턴 호텔 그 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몇 번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포스트잇들을 보고 또 꽃들을 보고 또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깔려서 죽고 선체로 압사당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어떤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셨어요? 남긴다는 말은 좀 모순되는 것 같고 뭘 찍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숨기다기보다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걷다가 그 해밀턴 호텔 담벼락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빵이 있는 거예요. 봉지에 빵을 딱 하나 있고 그 빵 위에 이제 포스트잇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은 꼭 빵이 있었어요. 빵이요? 죽은 노동자들 어떤 데는 하여튼 빵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도 빵이 있는 거예요. 빵을 있으면서 그 진짜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고요. 여러 사회 문제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몰두하고 있는 작업이 또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탈핵과 관련해서 탈핵이요? 예, 네. 제가 진숙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밀양 송전탑 투쟁이라고 할까 밀양 어르신들이 10년 넘도록 싸우고 있는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밀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한 1년 가까이 밀양에서 어르신들의 싸우는 과정을 1년 가까이요? 예, 1년 넘도록 이제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하면서 밀양 할매들이 저한테 핵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보고 송전탑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좀 당황했죠. 송전탑 뒤에는 핵발전소가 있고 765 초고압 송전탑은 핵발전소의 자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탈핵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사진 찍으러 여기까지 가봤다라고 말씀하실 곳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핵발전소가 있는 곳은 제가 다 가봤고 여러 번 가봤고
그다음 이제 후쿠시마를 제가 꼭 가보고 싶었었어요. 후쿠시마요? 후쿠시마 핵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적절하지 못해서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가 2018년 가을에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곳 위험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서도 이 자동차로 가는데 핵발전소 지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그 휴대용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게 탁탁탁 바뀌는 거예요. 와, 그게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이 사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분들은 뭐 아주 대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차 안에서 불안과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후쿠시마에서 제가 느낀 거는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에 이제 임시 피난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그곳에서 밀양 할매들과 똑같은 할매들을 만나게 돼요. 그 할매들이 제가 부산에서 왔다. 부산에도 핵발전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손을 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는데 그 단어만으로도요. 그다음 이제 밀양 할매들 이야기도 하고 저보고 자기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꽃감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꽃감이요? 와, 이거 근데 겁나잖아요. 그 이제 임시 피난 시설에 꽃감을 많이 말리시죠.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꽃감을 탁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는 후쿠시마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보내주신 거니까 안심하고 먹으라고. 그 말씀까지도 하셨군요. 제가 처음에 조금 멈칫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2022년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예. 네, 올해 찍으신 현장 중에서는 어디가 기억에 남으세요? 재개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네가 큰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건설되고 있고 이 언덕을 넘어가면은 문현동 안동네라고 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 또는 인홍으로 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들이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가고 없고 거기에 지금 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좀 공사 중이죠.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개발 문제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잖아요. 예.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담으시는 걸까요?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기록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은 사진으로만 보이는 그 표피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들을 끄집어내어져서 독자들에게 읽혀질 수 있으면 그것이 아마 좋은 사진일 것 같아요.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도 직접 만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이제 다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이 마을에 들어왔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 왕년에 나는 이렇게 살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재개발에 합류하지 못해서 또 밀려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한숨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사진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재개발로 없어진 동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하겠는데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 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잖아요. 그 아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이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작가님은 찍으시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어떤 걸 가장 전달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송전탑 문제, 핵발전소 문제, 우리 그 노동자들 문제, 또 이 후쿠시마 문제, 이태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보다는 생명,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전이라는 개념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돈이 아니고 개발이라는 개념 안에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되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진 계속 찍으실 텐데 내년에는 어떤 사진 또 찍으시고 싶으세요? 이제 상점 한 100군데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사진을 담아서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점포동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담아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진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항상 응원하면서 글과 사진 마음 깊이 남기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